안녕하세요. 다음주택의 태용희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파주 검선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총 70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반 정도, 35세대 정도가 계약이 됐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하고 목조형 주택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조형 주택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철근으로 진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지 주변으로 보시면 여기 생활권이 지금 검선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 바로 이제 옆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옆으로 보시면 한 3,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철역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버스로 한 4정거장 정도 이동을 하시면 금촌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2분 거리 정도면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도보 2분 거리에, 우측으로 도보 2분 거리를 이동하시면 통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검산초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버스 정류장을 한 2정거장 정도, 그렇게 다니시면 문산제일중고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초중고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시는 데가, 여기가 이제 빌라 부지, 여기 단독주택 부지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다시 컷업 편집해갖고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옆에 이런 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맞춤형 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 아래 현관 대문부터 살펴보고 한번 집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대지가 85평이에요. 그래서 알땅이 77평, 그리고 도로가 7.7평, 그래서 85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평은 총 다 해서 이제 60평 정도가 나오는데, 1층은 30평, 2층은 15평, 다락은 15평, 그렇게 해서 합쳐서 60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15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기 전에, 여기는 이제 4월달에 도시가스가 인입이 돼요. 그리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다 돼 있고, 오폐수는 직관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주차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벙커 주차장입니다. 이 벙커 주차장은 주차를 한 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차가 있으신 분은 도로를 이용해서, 이 앞에 도로도 이제 대지 면적에 다 포함이 되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남한테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자동 레일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샷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공간 보시면, 여기는 한 면적이, 바닥 면적이 한 15평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욕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한번 비춰봐 주세요. 욕실 공간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여름에는 좀 샤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이제 창고 문인데, 이 아래 면적이 지금 여기에 이제 열쇠가 잠겨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 면적이 한 2.5평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참고해서 이거를 공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사무실로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차장 공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마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계단 통로는 좀 여유가 있어요. 한 1m 2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은 사람이 교차를 해도 좀 편하게 드러날 수 있는 통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건물 자체를 보시면 세라믹 사이딩으로 되어 있어요.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은 이제 세라믹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거실 입구인데, 거실 창으로 다 남향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테라스 공간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크를 까는 게 이제 보통인데, 여기는 좀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크를 깔면 보기에는 좋아요. 그리고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고 보기에는 좋은데 한 1년에 한 번씩 칠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입주 세대가 한 35세대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됐어요. 근데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모두가 다 이게 모션 감지기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마당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당은 디딤석이랑 잔디하고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이 조경수를 잘 꼽아놓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 이게 잔디 이제 조경수를 관리하기 좋게 수도시설 다 되어 있고요. 마당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공간 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경수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옆에 세대는 세컨하우스로서 사용을 하려고 서울에 계신 분이 계약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도 좋다는 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유럽식으로 이렇게 저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를. 그리고 각 창마다 모션 감지기를 다 달아놨네요. 이 집은. 여기는 모델하우스 세대인데 이미 이제 계약은 됐어요. 계약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으로 지을 건지 아니면 목조로 지을 건지 그것만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내를 살피기 전에 이제 방화문부터 볼게요. 방화문에는 이제 스마트 도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제가 이제 외출 나갔을 때도 핸드폰으로 방문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어가 가능하다. 그런 스마트 도어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택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전실 공간인데요.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신 거울이 양쪽으로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납 공간은 넉넉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문 앞에는 이제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서 단차를 두어서 슬리퍼를 신었을 때 편하게 신발을 신고 버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거실에 왔는데요. 여기 이제 1층이에요. 1층은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방 하나. 그래서 DLK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입주를 들어올 분이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벽면을 꽉 채웠고요. 여기는 이제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이 집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다 남향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강마루로 시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폴리싱 타일하고 벽체하고 바닥이랑 통일감을 줘갖고 개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183인데 손을 뻗고도 천장이 안 돼요. 상당히 고가 높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 창호 같은 경우는 한 430 정도가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거리도 좀 충분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예정일인데 월패들은 아직 이제 시공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소파 자리가 되겠어요. 소파 자리가 되는데 목재를 이용해갖고 이제 포인트를 줘서 선반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것도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런 게 싫으신 분은 안 하시고 벽체를 다른 스타일로 이제 하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조명 같은 경우는 펜던트 조명을 썼는데 에디슨 전구를 썼어요. 근데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내를 나가면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찾아보면은 예쁜 조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거실 창으로 해서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주방인데요. 주방은 보시는 바와 같이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식탁 조명이 이렇게 펜던트로 잘 달려 있고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은 개수대가 두 개예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 저쪽에도 하나가 있고. 또 좋은 거는 이게 이제 조리 공간이 좀 넓다는 거.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는 한색 걸로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 되어 있고요. 4월달에 도시가스 들어온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은 요즘 많이 유행을 해요. 요런 싱크볼이 이제 사각 싱크볼,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을 썼고요. 대용량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잘 나져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를 두 대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밥통 놓을 수 있게 슬라이딩으로 잘 되어 있고 전기레인지 놓을 수 있게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징이 주방이랑 거실을 분리하려고 목조로 해서 파티션을 이렇게 쳐놨어요. 파티션을 그 위아래를 이제 딱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런 공간들은 예쁜 소품들로 만져갖고 좀 아트적으로 인테리어를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통로예요. 계단 아래는 다 창고 용도로 대부분 만드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 공간 좀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주 사용 안 하는 짐들은 요 안에다 선반을 짜놓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면 또 반대쪽 계단 옆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은 세탁기, 건조기 다 두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일러는 대성 1등급 보일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부장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뒷마당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세탁기를 하시고 세탁을 하시고 뒷마당을 이용해서 이제 행거를 놓고 건조를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마당 한번 살펴주세요. 뒷마당까지 갔고요. 이제 옆에 이제 욕실 살펴보겠습니다. 욕실은 큰 특징은 없어요. 근데 공간이 좀 넉넉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해바라기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리석 선반, 1자 선반 잘 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실은 이제 이런 타일도, 벽 타일도 이제 입주자의 원하는 색깔로 해서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압 스프레이 이거 청소할 때 좀 유리한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는 있으면 좋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옆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통창이 있어갖고 채광 받기가 좋아요. 지금 보는 방향이 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포인트를 둬서 이 복도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메리평 선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데도 이쁜 그림 같은 거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조명이 이쁘게 나오니까 이런 데는 이제 해바라기 그림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참 좋은 게 창이 큰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끼고 해가 돌면서 햇살이 머무는 시간이 좀 오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거실하고 주방은 폴리싱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방까지 폴리싱 타일을 쓰면은 조금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 그래서 참고해서 나중에 입주해서 설계를 하실 때 그런 거 참고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놀랄 거는 드레스룸이 있어요. 드레스룸이 웬만한 방 사이즈만 하니까 아주 그냥 장롱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 천정, 벽체 모두 편백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서는 체감을 못하지만 저는 나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장도 이렇게 사방으로 해서 시스템도 잘 만들어 놨고 이렇게 이제 거울장으로 해서 거울 수납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공간은 참 넉넉한 것 같아요. 요거 만약에 시스템장이 없다고 하면 성인 2명 정도는 넉넉하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액세서리장까지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부부 욕실이 있어야겠죠? 안방이니까. 이게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간신욕하기에 좋은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2단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뭐 특징은 없어요. 인테리어는 그냥 무난하다. 그리고 내가 좀 아트적이고 좀 예술적인 욕실을 원한다 그러면 색채는 들어오시는 분이 알아서 좀 멋진 타일로 해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 선반 잘 되어 있고요. 맨 욕실 공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욕실까지 봤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멀바우 나무 소재를 썼고요. 이 폭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폭은 한 1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는 지금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트월 자리를 쓰고, 아니, 이쪽에다 아트월을 놓고 이쪽에다 소파를 놓으시면 충분하게 시청거리 확보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뷰가 상당히 조망권이 좋다, 막힘이 없어서 조망권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호는 이것도 뭐 입주자의 선택이겠지만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요. 먼저 번에도 틸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올려서 당기면 옆으로서 환기를 자연스럽게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다고 하시면 반만 하시고 당겨서 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간접 조명만 켜놓고 생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방 2개, 욕실 하나, 그리고 이제 다락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다락을 위로 빼려고 그러다가 옆으로 이제 넓게 뺐다고 해요. 그래서 방부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2층 방입니다. 2층 방인데 2층 방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인 두 분이 사용하기에도 좀 공간이 넉넉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창호는 일반 창이 아니라 이렇게 여닫이 창문으로 해서 설계를 했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 건물 주변으로는 다 막힘이 없어요. 근데 이 앞으로 이제 주택이 들어오겠지만 현재까지는 막힘이 없고요. 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가까이 보이는데 저쪽 상권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간 방은 이렇다고 보시고요. 옆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2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근데 욕실 앞에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요. 이 안에도 개수대가 있어요. 세면대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세면대가 있어요. 사각형으로 된 싱크볼이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앞에다가 거울 하나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손을 씻을 때는 굳이 욕실까지 안 들어가셔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욕실은 아래 욕실과 마찬가지로 공간 구조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밑에 단차를 뒀어요. 샤워 공간하고. 그래서 건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은 아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옆에 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290, 280 정도? 그런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녀들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책상 옆에 책장을 놓고, 그런 공간들은 충분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가에서 보이는 조망권이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조망권 같아요. 저 앞으로 지금 보시는 방향 앞으로 해서 인터체인지가 생긴대요. 서울 외곽선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이 동네에 단독주택이라는 그런 집들이 서로 이제 집을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이 단지 내에서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락은 말 그대로 서비스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층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락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락입니다. 이 다락은 딱 높이를 딱 재기가 좋아요. 제가 키가 183인데 지금 여기가 183이에요, 높이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뭐 이제 가구 전문점, 저렴하게 파는 가구 전문점 같은 데 방문을 하셔서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잘 배치를 하셔도 좀 적절한 테마 공간으로 잘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가족실로 해서 뭐 이렇게 잘 이용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중간에 파티션을 놓고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두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이제 행길이 있고요. 이제 여기 말고도
중간에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비춰봐 주세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지금 검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도시가스가 인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조로 지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4개월, 콘크리트로 지을 경우에는 6개월 걸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지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비용은 목조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평당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 60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은 5억대 분양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단지 내 70세대 중에서 지금 반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된 상태인데 추가로 옆에다가 70세대를 더 지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140세대 단독주택 단지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산초는 도보 2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산 제일중고는 버스로 2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차량 6분 정도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제1 자유로는 차 10분, 제2 자유로는 차 4분, 그리고 제2 외곽순환도로는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앞으로 해서 저 남쪽 방향으로 해서 인터체인지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 지가 상승에 대한 시의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